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2월 27일 월요일 오후 5시 45분 비트코인 현재 3110만원대. 일봉상으로는 어제 양봉을 좀 띄워주면서 약간 반등 1.7% 정도 반등을 쳐주고 오늘 살짝 또 꺾이는 모습이고 현재의 추세 라인을 좀 타고 가는 모양새이긴 한데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이은 요 이제 추세 굉장히 큰 추세 라인이죠. 쭉 올랐다가 여기를 딛고 근데 이제 여기서 크게 올린 폭에 비해서는 이 다음에 상승 나왔던 폭은 상당히 이제 절반 정도 수준으로 힘이 조금 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딛고서 크게 요런 식으로 여기 돌파 삼각 수렴 후에 결국에는 25.2K 돌파가 안 나오게 된다면 크게 꺾일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그 밑으로 좀 크게 빼면서 20.5K 여기 박스 라인이죠. 여기 박스 라인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밀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매물대 여기를 봐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다시 오게 되면은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또 꺾일 수 있는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어제 여기 토요일 날 팍 아랫골이 달았던 그 지점이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쭉 빠지려고 하다가 아랫골이 달고 탁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빠지고 약간 여기서 이제 숏 잡은 애들을 여기서 조금 이제 위로 올리면서 약간의 스퀴징성 그런 롱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힘이 굉장히 약했고 이후에 또 여기 벽에 가로막히면서 지금 조금 빠지고 있는 분위기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요 구간쯤에서 이제 숏으로 좀 빠질만하다 그런 관점 다 설명을 드렸었고 이 구간에서도 내려오다가 각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한번 올려주는 척 하더니 크게 수직으로 내려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직빔이 나왔고 자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여기도 내려왔다가 살짝 올려주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박는 패턴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지대를 지지를 하냐 못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가늠할 주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 구간에서 조금 이제 횡보를 할 수는 있어요.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과 이제 이 구간에서의 횡보를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약간 요 정도의 어떤 기간적인 박스권 움직임이 좀 예측이 되는 부분이죠. 막상 지금 당장 그렇게 큰 이벤트 주요 지표 발표나 이런 게 안 잡혀 있고 가장 큰 이벤트로는 3월 14일에 있을 CPI 발표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 저번 주 금요일에 있었던 PC 지표가 별로 안 좋게 나왔거든요. 시장에서는 5%를 예측했는데 5.4%가 나오면서 좀 이제 안 좋게 나왔고 최근에 나왔던 CPI도 안 좋게 나왔었죠. 근데 이 CPI가 안 좋게 나왔는데도 여기서 이제 쭉 들어 올렸었던 거를 결국에는 이렇게 다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점 라인의 저항을 막고 결국에는 이제 어깨 라인 쪽에서의 어떤 이제 약간의 이제 횡보 이후에 좀 더 이제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요달 토요일 날 찍은 저점과 오늘 찍은 이 고점 자리 박스 안에서 일단은 약간 한 두세 번 정도 움직임이 나오다가 그걸 이제 하방 돌파하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단기 롱은 좀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고 차라리 이제 올라오면 숏 관점으로 보는 게 좀 유리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지표 자체가 안 좋고 그리고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22원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달러 인덱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이 달러 인덱스가 좀 음봉으로 장대 음봉이 좀 박혀주고 요런 식으로 좀 장대 음봉이 딱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벽에 지금도 약간 여기 쌍고 저항을 좀 오긴 왔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뚫어내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자리 108포인트까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좀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달러 인덱스도 약간 이제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쭉 나와줘야 이제 추세가 좀 꺾이는 요런 신호가 이제 잡히는 거기 때문에 달러가 꺾여줬을 때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달러가 생각 외로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다가 이제 꺾이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랑 비트코인 가격의 좀 상관관계를 좀 이따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우리는 수익이 났을 때 좀 매매 수익을 좀 챙기는 방식으로 가는 게 여전히 유효하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크게 이제 방향이 나와서 숏으로 크게 먹을 수도 있지만은 이 지지 라인을 잘 버텨주고 이런 식으로 고점 돌파를 향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구간에서 좀 수익을 챙겨가면서 상황에 따른 매매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아직은 이제 큰
뷰가 이제 크게 상방으로 갈 거냐 하방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만큼 지금 좀 애매한 자리라는 거죠. 저는 비트코인이 만약에 20K 깨고 19, 18K 이 정도까지 눌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롱을 외치는데, 이런 식으로 롱을 외칠 수 있는데, 지금 구간은 사실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구간 대비해서 많이 안 빠진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 돌파를 실패하게 된다면 좀 크게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전히 숏이 좀 더 유리한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뭐 올랐으면 당연히 조금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간다 해서 뭐 크게 이제 상심할 건 아니고, 어차피 여기 들어가면 다시 이제 롱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점이 언제냐가 좀 중요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메인 이벤트로는 3월 14일 이 CPI에 따라서 단기 이제 움직임, 단기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 전에 만약에 이상하게 차트를 이렇게 올려놓는다라고 하면은 CPI 안 좋게 터지면 그냥 빅쇼트로 이제 떨어질 수가 있고, 만약에 CPI 전까지 이상하게 좀 많이 내렸다 싶으면은 CPI가 물론 좀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높죠. 지금 계속해서 좋게 나오다가 저번 달에 안 좋게 나오고, 지금 PC도 안 좋고 뭐 PPI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다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너무 많이 내렸으면은 지표가 안 좋아도 올라갑니다. 이 당시에도 CPI 안 좋았는데 위로 쐈거든요. 그 이유는 차트가 눌러놨기 때문에. CPI 전에 많이 눌러놓은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CPI 안 좋게 나왔는데도 위로 쐈듯이 똑같은 패턴이 요 정도까지 눌러놨다가 지표 안 좋은데도 사람들이 막 숏 잡는데 그 숏을 터트리는 롱 반등이 한번 이제 기술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CPI가 나오는 3월 14일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10시 반이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CPI 상황을 보고 3월 23일에 있는 FOMC에서 이제 50bp 인상 확률, 지금 페드워치 기준으로 50bp 3월 23일에 50bp를 올릴 확률이 지금 27%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1.6%가 빠졌고,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일단은 PC, 금요일 밤에 PC가 나올 때도 저는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좀 빅쇼트 신호다, 조짐이 안 좋다, 금요일에도 숏으로 계속 좀 빠질 수 있다, 저번 주부터 저는 숏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저번 주부터 계속 숏으로 빠지고 있죠 지금. 예.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계속 줄어왔던 거는 사실인데 5% 찍고 나서 4.7, 4.4. 그래서 PCI는 안 좋게 나올 수 있다.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결과 안 좋게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푹 빠졌죠. 여기서 이제 푹 빠졌다. 그래서 모든 주요 지표 발표할 때 다 카톡방에서 함께 저희가 정보 공유해드리고 매매 다 같이 하고 있죠. 굉장히 좀 안전하게 손절가까지 잡아가면서 매매하고 있고, 방향성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잘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익 계속 챙겨가면서 지표 발표하고 나서 10시 35분에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하단 지지선을 뚫고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지지선, 요 지지선 뚫고 요때부터 정확하게 23시부터 쭉 빔이 나와서 크게 빠졌죠 비트코인이.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이제 숏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숏 계속 말씀드렸고, 지표 안 좋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페드워치 기준으로 50bp 인상 확률이 30% 이상까지 또 확 올라가면서 숏의 좀 공포 분위기를 좀 극대화시킴으로 인해서 11시 3분에도 숏 말씀드렸어요. 진입을 했죠. 11시 3분에도 숏 진입,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푹 빠져줬고, 그 결과 이런 식으로 42% 수익 바로 찍혔죠. 레버리지 쓰신 분들. 이후에도 12시 8분에도 또 숏 들어갔죠. 숏 여기서도 12시 8분 여기죠. 여기서 한번 찍고, 여기서 이제 힘 없이, 반등에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여기 못 넘기면은 이제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숏 들어가서 이제 크게 또 빠져주고 100%까지 이렇게 수익이 인증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요날 지표 발표 이후 이렇게 보시죠. 131%, 52%, 68%, 390%, 119% 요런 식으로 숏 수익을 제대로 먹었고요. 자, 토요일도 쉬지 않죠. 많이 빠졌으면 이제 반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 12시 12분쯤에도 롱으로 단기 수익을 요런 식으로 챙겼고, 자, 여기죠. 20시 3분에도 롱 쳐가지고 여기서 반등 수익 요렇게 났고, 21시 48분 크게 내려 찍고 저점 갱신하고 갑자기 아래 꼬리 달면서 거래량 터질 때 롱 자리 쭉 들어 올렸죠. 롱으로 21시 48분에도 롱 들어가서 쭉 수익이 터졌죠. 자, 요런 식으로 롱 16%, 40%까지 단기로 또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도 시장 브리핑 쭉 해드리면서 일요일도 13시 34분에 숏 진입, 21시 21분 숏 진입, 23시 15분 숏 진입 전부 수익 났고, 오늘 딱 오후 2시쯤에도 요런 식으로 빠질 수 있다. 이 정도 올랐으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조금 밀리면서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2시에 말씀드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쭉 빠져줬죠. 그래서 요 자리에서 숏 들어가서 요렇게 수익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자리에서 단기 롱으로 요런 식으로 또 롱 수익도 챙겼습니다.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좀 수익이 잘 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단기 타점 차트 분석 내용들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 100% 무료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되고요. 당분간 좀 숏 추세로 좀 더 갈 수가 있고 지금 이 12시간봉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음봉 마감을 만약 이제 9시 마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음봉 마감을 하게 되면 사실 조금 이제 또 눌리고 여기 저점 리테스트 들어가는데 여기 저점 리테스트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 추세선 이제 하방 이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탈이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빠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파, 2파, 3파까지도 우리가 좀 하락의 관점을 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제 롱은 접근하셔야 좀 안전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라인을 잘 타고 올라간다 해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꺾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꺾일 때 올라가는 힘이 있으려고 하면은 이 지지라인은 절대적으로 좀 깨면 안 됩니다. 상승 추가적인 여기 25.2K를 돌파하러 가기 위해서는 이 토요일날 찍은 저점 22.8K를 깨면 안 되거든요. 여기 저점을 여기를 이제 다시 와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와도 한번 튕겨줬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이 추세선을 좀 지켜주고 올라타주면서 가줘야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사실 여기 매물대가 두텁게 한번 밀리고 이런 식으로 시간 끌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올라가려면 돌파가 나오려면은 지금까지 패턴상 눌리고 돌파가 나오거든요. 눌리고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갈 수는 없다. 눌리고 돌파가 나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누르고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면 아마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강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뚫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물대 자체를 좀 뚫어주기 위해서는 사실 그만큼 또 힘의 응축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상단 돌파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단기적으로 좀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눌리게 된다면은 좀 이런 식으로 좀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깨주고 여기 정도는 지지해줄만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깨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정말로 저점 매수 자리 굉장히 메리트 있는 매수 자리가 될 수가 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 이 상승 추세선을 지지해주는지 여부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걸 무너뜨리게 되면 투심이 또 하방으로 쏠리면서 투매 물량이 쏠리면서 숏이 좀 가속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결국에는 지지를 받아줘야 되냐 결과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지지를 받았던 이 구간에 리테스트가 또 사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가게 되고 이후에 길을 모아서 뚫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일단 가장 좀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눌림의 가능성은 좀 더 이제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그 눌림을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재료는 아무래도 이제 3월 14일 CPI 그리고 3월 23일에 25bp를 올릴 것이냐 50bp를 올릴 것이냐 만약에 50bp를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충격을 세게 받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잘 줄어오던 이 FMC 금리 인상 속도가 75, 50, 25까지 베이비 스텝까지 갔는데 다시 50으로 올라온다. 야 이거는 좀 시장에 확실히 안 좋은 시그널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50bp로 제대로 두드려 맞은 다음에 저점에서 길을 모으고 그 다음에 다시 25bp 하겠죠. 저는 50bp를 2번 올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률상으로도 70% 이상의 확률로 25bp를 예상을 하는데 이거 25bp 나와도 사실 딱히 호재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25bp씩도 3번 올리면은 뭐 딱히 이게 호재가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3, 4, 5월까지 금리를 높인다는 거고 6월에 동결 그러면 시장은 6월부터 좀 본격적인 반등 선반영된다라고 하면 5월부터 반등하는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고 좀 눌리고 여기도 보면 눌리죠. 이런 식으로 눌리고 횡보하고 이렇게 가는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이제 눌림의 가능성이 살짝 더 높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차피 이제 눌리면은 또 이렇게 눌린다고 해서 반등이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자리, 요 주요 지지 라인 매물대 라인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롱으로 강한 반등, 여기도 반등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지지 라인 딱 터치하고 이제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빠지게 되면은 여기 딛고 또 강한 반등 이런 거를 또 롱자리, 이런 식으로 롱자리도 나오고 숏자리, 주요 저항에서는 또 숏자리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위아래 구간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타점에서 수익을 챙기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어느 정도 눌리다가도 이런 식으로 가리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24년, 25년까지 40K, 50K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큰 관점에서는 사실 지금 같은 구간에서도 이 이평선 아래로 지금 내려왔던 이런 구간, 지금도 이런 구간을 지금 막 벗어난 그런 구간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과매도 구간,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많이 빠졌던 구간에서는 결과적으로 그걸 이제 뚫어내는 강한 상승, 이런 식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이 강세장의 초입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시점에서 쌍고를 찍고 큰 하락 이후에 지금 바닥을 찍으면서 FTX까지 파산을 했고, 뭐 나올 만한 악재는 전부 다 나왔고, 이제 좀 서서히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초입 구간이라고도 이제 보는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구간 안에서도 꺾이는 구간들은 항상 있었죠. 이런 식으로 꺾이는 구간, 꺾이고 여기서도 한번 꺾이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봐야 되겠죠. 나스닥도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 고점을 찍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나스닥이 어느 지점에서 좀 장대 양봉으로 반등을 쳐주냐,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으로 그래도 직전에 음봉을 좀 먹어주는 장악형 양봉이 쳐주냐가 좀 중요한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고, 요 날도 이제 음봉으로, 금요일에도 장대 음봉으로 마감하고, 지금도 반등이 조금 나오고는 있지만은 이때 나온 음봉의 지금 절반조차도 회복이 안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나스닥도. 그리고 나스닥이 언제 좀 장대 양봉이 일봉상으로 좀 마감을 해주냐, 요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약간 뭐 주봉이나 일봉상으로 나스닥이 좀 더 빠질 수가 있어 보인다는 점도, 비트코인의 단기 전망이 조금 숏 추세로 갈 수 있다는 데 무게감을 좀 더 추가해주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FOMC 연준 인사들도 약간 이제 매파적 의견들이 좀 득세를 하고 있고, 파월이 사실상 디스인플레이션의 시작이다 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나온 지표들이 좀 안 좋은 거를 이제 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연준 총재들도 인플레를 잠재우려면 기준금리는 5% 이상이어야 하고 한동안 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일부에선 기준금리를 6% 이상으로 올려야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깨지지 않는 한 연준은 3월 50bp 인상 이외에도 여름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좀 공포감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포 분위기가 어느 정도 없어질 때까지 조금 시간도 필요하고 가격적인 조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이 동시에 들어가는 약간 이제 그런 조정 구간으로 지금 살짝 직면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상당히 준수한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눌림은 사실 좀 필연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눌림 이후에는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하려고 하는 이런 패턴, 우리가 요런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알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은 뭐 다 전반적으로 파란불이죠. 요런 스택스 같은 것만 갑자기 또 치고 올라가는데, 요런 거는 암호화폐 분석기관 매트릭스포트가 이제 오디널스 NFT가 스택스 토큰의 시가총액을 수십억 달러로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스택스가 또 이제 비트코인이랑 좀 연관된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기반 탈중앙 금융에 잘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 또 요런 뭐 좀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스택스의 월봉을 딱 보시면 월봉상으로도 사실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너무 많이 무지막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터진다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 이런 거를 이런 아래 구간에서 사실 잡았다 그래도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기도 굉장히 힘들고, 이게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올라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팍 떨어지는 조정을 또 이제 정통으로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택스. 그리고 오늘 오미세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7%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미세고 같은 경우에 주봉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스택스랑도 좀 비슷한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답이 없을 정도로 떨어지고, 여기서 지금 양봉으로 쭉쭉쭉쭉 올리고 있는데 아직 각도가 이런 각도가 안 나왔어요. 지금 스택스는 마지막 피날레 분출이 이런 식으로 좀 터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미세고는 아직 안 터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미세고 같은 거는 우리가 조금 이제 상방을 좀 더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4시간 봉으로 어느 정도 추세를 지켜가면서 올려주고 있어요. 지금 저점 라인, 여기서부터 오미세고가 출발했던 지점에서 저점 라인을 이어주면은 결국에는 추세를 이어주면서 짱짱 올려주고 빼지지만은, 여기서 올려주고 빠지지만은 이 결국에 추세를 디디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미세고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를 한 번에 돌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 갔다가 또 밀렸는데, 이런 구간에서 이 추세줄 닿을 때 샀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고, 이런 식의 매매가 좀 유효할 수 있겠다, 오미세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 이어놓은 이 추세선을 지금 타고 가고 있고, 좀 단기적으로 그래도 일봉상으로 한번 20-30% 쏘는 그런 빔을 조금 이제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약간 이제 그런 모습을 좀 그려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트들은 좀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는 IMF가 이 암호화폐를 법정 화폐로
앞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제는 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까지 또 이제 비트코인 제외한 모든 코인은 SEC 관할이다. 증권형 토큰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약간 IMF에 이어서 이제 게리 겐슬러까지 추가적으로 약간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3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는 이제 리플 소송을 앞두고 게리 겐슬러가 갑자기 이렇게 좀 자신 있는 발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깨림칙하기도 하고, 이 리플이 소송에서 진다라고 했을 때 좀 굉장히 이 블록체인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게리 겐슬러가 상당히 자신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리플이 좀 빠지고 있죠. 오늘 1% 정도 좀 이제 빠지는 추세인데,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빠지니까 빠지는 게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주요 지지선까지는 아직 좀 여기죠 408원 요 자리까지는 좀 어느 정도 여유도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지켜볼 만은 한데, 이런 게리 겐슬러의 자신 있는 태도 또한 굉장히 좀 찝찝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리플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3월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롱만 치면 먹는 장에서는 사실 이제 현물을 해도 되고, 이때 뭐 알트로 순환 펌핑을 먹어도 되고, 뭐 비트 현물 같은 경우에도 롱을 그냥 들고 있으면은 한 달, 두 달, 뭐 세 달 이렇게 쭉 가지고 가면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승을 먹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저런 이제 게리 겐슬러의 발언이나 IMF의 발언이나 이 거시 경제 지표들이나 나스닥 상황이나 그리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달러 인덱스 지수를 봤을 때 아직은 어느 정도의 횡보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락하면서 횡보했던 구간이고, 지금은 좀 올라가려고 하면서 횡보하는 구간이라는 게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구간의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폭발이 나올 수 있고, 요거는 이제 24에서 25년 반감기에 걸쳐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횡보 구간 속에서는 우리는 또 위아래 상황에 맞는 이런 박스권 매매가 또 필요한 그런 시기일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안에서 돌파가 이제 하방으로 나올 수도 있고 상방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너무 한쪽만 바라보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춘 좀 유연한 이제 매매 방식을 통해서 좀 수익을 단기적으로 우리가 챙겨가는 게 지금 상황에 좀 맞는 매매법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주요 이벤트들이 잡혀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이벤트는 없는데, 목요일에 있는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이 제조업 구매자 지수,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있는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요런 게 조금 그나마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는 조금 이제 매매를 좀 진행할 수가 있고, 사실 이번 주에는 그렇게 큰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별 3개짜리 지표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 위로 가면은 숏 자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아래로 빠지면 또 롱 자리가 나오는, 아마 이런 움직임 좀 나오다가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이렇게 방향성이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한쪽 방향만 보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간 낭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방향성에 맞는 매매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제 계속적으로 뭐 주말이고 야간이고 카톡방에서 계속 정보 제공해드리고 차트 분석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저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수요일날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